지금 시작할게요. 조금 습관적인 지각은 배려를 해주기 어려워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그 계산용 프린트물 숙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은 숙제는 다 되셨나요? 네 문제는 풀어서. 네 문제만.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틈틈이 풀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오. 이번에는 제가 답지까지 드리긴 했는데 혹시 정답 이런 거 채점해 보시면서 하셨나요? 아니면 채점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제 푸는데 어려움 있으셨나요? 두 분? 좋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결국 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치? 집합이라고 한다는 거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집합 안에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소 말고도 집합과 집합 사이에도 포함되는 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한 집합이라는 그 집합 안에 원소가 여러 개가 존재할 때 그 집합을 그 똑같은 원소를 갖고 있는 다양한 집합으로 나눌 수 있는 그걸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집합에는 공집합, 다시 말해 원소가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 것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 또 문제를 드려볼게요. 진부분집합과 부분집합의 차이점 뭔지 기억나시나요? 같지는 않아요. 두 집합이 같지는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의 모임. 그치? 그래서 아마 계산형 프린트 문제 풀면서 느끼시겠지만 진 부분집합과 부분집합의 차이는 마이너스 1이었다. 그쵸?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숙제 중에 118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118조. 예제 6번 이거 한번 풀어보라 했는데 푸셨나요? 네, 좋습니다. 정답은 5번 잘 나왔나요? 네, 혹시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다음번에는 지각 웬만하면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118쪽에 5번, 예제 6번, 예제 6번에 5번 정답이 나왔고요. 혹시 문제 풀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나요? 그거 문제 모르고 하나 풀어서. 그거 하나?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 119쪽의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19쪽 한번 해주세요. 자,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입니다. 그쵸? 그 중에서도 먼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집합에서 연산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집합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A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이 A라는 규칙을 만족한 원소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집합도 이렇게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라는 포함되는 원소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어느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도 존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냥 or and로 표현할게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A 또는 B만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모두 공통으로 포함되는 거는 어찌 보면은 A하고 B를 같이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얘는 A, U, B 요렇게 한 그릇 안에 담는다 라는 느낌처럼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른 건데 왜 한글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한꺼번에 이렇게 포함하는 뜻이에요. 아,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두 개가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즉 돕는다, 이런 느낌처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기호가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AUB 혹은 A 그 저 U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합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만약에 요거를 조건제시법이나 원소날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원소날법은 진짜 실제로 해동하는 이 A, B 모든 원소들을 다 나열하면 그 원소날법이고요. 조건제시법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X와 X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표현해야 되겠지. 결국에는 이 X는 A하고 B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X는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를 포함하는 이런 기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나 X가 B에 포함된다. 그치? 이게 합집합의 조건 제시법일 거예요. 그러면 교집합의 조건 제시법은 여기서 이고 이렇게 된다 라는 게 이제 교집합의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네. 네. 혹시 지하는 집합 이거 처음 배우시나요? 근데 들어는 봤어요. 아, 좋아요. 그러면 그냥 쭉쭉 이어서 설명하기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진짜 자. 잘해. 그래? 119쪽에 이그젠플 1번 한번 문제 예시 쭉쭉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집합 A, B 사이에 A 교집합과 A 합집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교집합과 합집합을 원소날법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제시법 쓰고 싶으면 조건제시법 쓰셔도 상관없어요. 교집합이 합집합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교집합이 합집합 안에 들어가죠. 교집합도 그냥 합집합 중에 있어요. 반지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의 질문일까요? 그냥 합집합 안에 음. 교집합도 포함해서. 네, 맞아요. 아, 근데 네. 교집합도 합집합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네. 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합집합 안에는 교집합도 들어가게 돼요. 그치? 합집합은 전체를 다 감싸 안는 아이고, 교집합은 그 중에 A하고 B가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집합 안에는 교집합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보자면요, 합집합이라는 단어는 A, B 그냥 원소 아무거나 다 쓰면 돼요. 중복되는 거는 당연히 빼고, 그치? 중복되는 거는 빼고 다 쓰면 돼요. 합집합. 교집합은 중복되는 것만 쓰면 돼요. 그래서 아마 금방 풀릴 거예요. 먼저 이그젠플 1번에 1번 이 A 교집합 B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얘는 중복되는 것만 쓰니까 3, 9, 27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이렇게 15까지 포함해서 1, 3, 9, 15, 21, 27 이렇게 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가 둘 다 조건제시법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A하고 B를 각각 구해보시면 교집합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집합은 4만 나오게 되고요. 합집합은 마이너스 1, 1, 2, 3, 4, 5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특별하게 계산 실수만 안 한다면은 저하고 똑같이 잘 나왔을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괜찮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이 합집합과 교집합을 설명하면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A하고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이냐 선생님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눠지는 그 구분선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치?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A하고 B라는 그 규칙 안에 구분선으로 완벽하게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 서로 완벽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지. 그 말일 때에는 여기 중간에 겹치는 얘가 존재한다는 걸까? 아니면 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공집합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주면 이 A하고 B가 그냥 완벽하게 따로따로 노는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A하고 B 사이를 서로소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저 서로서 알아요. 원래 우리 숫자에서 서로소는 뭐라고 얘기하죠? 공약수가 없는 수. 정확히는 공약수가 1인수. 네. 그치? 때려보지 마시고요. 아, 시도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같은 경우에도 서로 만족하는 경우가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서로소 관계다. 집합에서는 이 상태를 서로소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그제플 2번도 바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집합 A와 B가 서로소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인즉슨 1번과 2번 모두 A하고 B 집합에서 공통되는 원소가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집합적인 용어로 쓰자면 교집합이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아마 풀어오시게 되면은 얘네들은 서로소가 아니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x가 1과 마이너스 1일 때 교집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치? 그래서 1번은 서로소 아니고 2번은 서로소가 맞겠죠. 그치? 정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소 관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움 없죠? 네. 아주 쉬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의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이 단원에서 명제까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훌륭한 단원입니다. 그럼 저희 오늘 집합이에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명제까지 해야죠. 근데 여기서 연습을 쓰면 안 돼요. 연습 문제를 풀자고요? 네. 연습 문제는 숙제로 일단 내드릴 거예요. 그렇다고요. 아니요.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의미를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존재하고 B라는 집합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합집합을 개수를 구한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 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먼저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네들을 전체를 다 계산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A에만 포함되어 있는 아이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즉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이 B 안에만 포함되어 있는 이 녀석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집합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존재할 때에는 얘네들의 합집합을 계산할 때는 1번에다가 2번에다가 3번을 그냥 더해주면, 이렇게 순서대로 더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더해주는 것 말고도 조금 더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A하고, 그러니까 집합의 기준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집합 A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집합 A에다가 집합 B 이런 식으로 단위를 맞춰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1, 2, 3번을 구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요,
A를 구한 다음에 A하고 B와 겹치는 I를 또 구해서 빼준다는 얘기야 1번. 그치? 그럼 이미 1번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 A를 구하면서 교집합까지 구해야 되니까 너무 수고가 많이 들어요. 그치? 아예 그러지 말고 A를 그냥 구해버리자는 거야. 그리고 B를 구해버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쉽게 말해서 여기 중에서 남자인 사람을 구하서 해보면 하나 둘 셋 바로 나오잖아. 그치? 근데 남자이면서 중학생인 사람을 구해서 해보면 조건이 하나가 또 들어가잖아. 남자이면서 중학생인 사람을 구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집합 A, 집합 B를 더하면 꼭 이 2번이 겹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집합이 한 번 중복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복되는 거를 뺀다.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개수를 구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n 그리고 여기에 집합 기호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n은 넘버링의 약자예요. 그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집합 A의 개수에다가 집합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중복되는 거는 서로 교집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된다고 하신다면은 아마 먼저 집합 두 개인 상황에서의 이런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게 된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고등학교 수준에 더 난이도 있는 수준으로 하면 여기에 집합이 하나 더 들어가고 모여서 집합이 하나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집합의 개수가 3개이거나 4개이거나 5개이거나 이런 식일 때도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 교재 내에서는 집합 2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앞서서 얘기한 거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만약에 서로소일 때에는 여기 1, 2, 3번 중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누구게? 그치, 2번 사라지겠지? 그러면은 여기 중복되는 걸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지. 그래서 서로소 관계일 때에는 그냥 합집합의 개수는 2개의 집합의 개수를 더한 것과 똑같다. 그 내용까지 모두 120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그제플스 한번 봅시다. 이그제플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집합 A와 B의 개수가 주어져 있고 합집합의 개수가 16개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집합 A가 뭔지 B가 뭔지 안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원소의 개수가 대충 이렇대 라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즉 중복되는 녀석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8개에서 10개를 더한 다음에 거기서 전체 합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중복되는 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2개가 나올 거예요. 효린이 이해되니? 네. 네. 이거는 참고로 해요. 네, 그래서 쭉 설명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처음 숫자 배울 때에도 유리수, 막 정수, 자연수 이런 거 배울 때에도 항상 그 수의 체계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뭘 배웠냐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고 그리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수능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숫자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을 때 무조건 3 더하기 2를 먼저 해서 5 곱하기 5를 해서 25를 하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말고 얘를 각각 분배해서도 계산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산하는 그 방식 자체를 되게 다양하게 넓혀주고 있잖아. 집합에서도 똑같이 이 연산 법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교환 법칙입니다.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 이렇게 앞뒤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이유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집합 아까 그림 그려놓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이 A라는 집합에 나머지 이 A에 포함되지 않는 이 녀석을 더하는 거랑 B라는 집합에 이 B에 포함되지 않는 이 녀석을 더하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없다. 그래서 교환법칙 같은 것들을 증명할 때 그냥 결국에는 뭐냐면요, 집합의 연산법칙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자면 색칠놀이에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색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거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교집합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합집합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또 교환법 이제 이렇게 두 개 말고도 세 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부터 쓸게요.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자, 결합법칙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덧셈 뺄셈 이런 거 할 때도 결합법칙 만약에 성립하는 거 보여주려면은 괄호 위치를 바꿨죠. 그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합집합 B를 먼저 한 다음에 C 합집합을 나중에 하는 거라 B 합집합 C를 먼저 한 다음에 A 합집합을 나중에 하는 것도 똑같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집합이 3개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집합을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앞서서는 제가 그냥 계속 그림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네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집합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을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집합 A, B, C 만약에 내가 A, B, A 집합, B 집합, C 집합에 대한 걸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약간 색깔의 사무색 같죠? 그치? 근데 이 A, B, C라는 집합의 규칙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 다른 경우도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에는 벤다이어그램을 표현할 때 이렇게 크게 얘네들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 전체 집합 얘를 U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니버셜의 약자 U거든요. 전체를 의미하는 그래서 요 U까지 포함하면은 완벽한 벤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 상황에서 이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도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얘가 성립하는 거를 보일 거예요. 거기 지금 121페이지에 거기 지금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집합 3개에 대한 이런 그림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쵸?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얘가 각각 좌변, 우변을 벤다이어그램에 색칠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A 합집합 B라는 집합에 대한 색칠을 하게 되면은 A 요거 칠하고 B 요거 칠하는 거겠지? 그치? 여기까지가 A 합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칠해 주셔야 돼요. 한번 쭉 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A 합집합 B까지 만약에 칠했다면 우리는 C라는 집합도 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C라는 집합은 여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 합집합 B와 C라는 집합을 모두 합한 이러한 합집합을 표현하는 거는 결국에는 A, B, C를 전부 다 색칠하는 거겠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이 결합 법칙의 좌변에 해당하는 A 합집합 B와 C 합집합 이 부분을 색칠을 해봤더니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원이 다 꽉꽉 채워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결합 법칙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계산을 해도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게 실제로 나온지 밑에 그림에 한번 직접 색칠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 칠했니? 네. 다 칠했으면 보여주세요.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 똑같죠? 교환 법칙. 그럼 교환 법칙이 누군? 결합. 결합 법칙이죠? 이거예요. 그렇지. 잘했습니다. 아예 모르겠잖아. 잘했습니다. 완전 좋아했어요. 아 우리 뭐 쓰는 이거. 그래서 아마 제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 그림에 색칠을 하는 거에 대한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집합 문제 풀 때예요. 그냥 만약에 막힌다 싶으면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같습니다. 크게 문제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원소에 맞게 연산 법칙을 쓸 때는 뭐 색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집합에 맞는 원소의 비율을 거기다가 써 내려간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풀어나가시면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 집합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어찌 보면 세련되게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또 이어서 계속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집합을 처음 배운다라는 가정하에 기본적으로 집합 문제를 푸는데 가장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아서 문제에서 원하는 집합이 어디인지를 체크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괄호의 위치를 바꿔서 계산하는 순서를 바꾼다고 해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모든 집합을 칠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게 되고, 다시 말해 합집합에 대해서는 결합 법칙이 어떻게 돼요?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제 영어를 준비하니까 혹시나 뭐 물론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기는 하는데 혹시나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결합 법칙이 증명하는지 성립해라 라고 한다면 펜더그램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증명 방법이요? 네, 얘가 증명 방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증명을 막 뭔가 수식이 복잡하게 쭉 써내려간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안 가지셔도 좋아요. 다 이런 거 다 옛날에 수학자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글램플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거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십시오. 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A 교집합 B와 얘가 어떻게 칠해지는지, 그리고 우변의 교집합도 어떻게 칠해지는지 보여준 다음 이 칠해진 게 똑같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거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 교집합이죠. 네. 다른 여기. 그치. 뭐야? 다른 있는데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네. 사이에 있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저 다 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소질 있는 거. 그럼 소질이 있네. 선생님보다 그렇게 깔끔하게 잘 그리는디? 그러면 1분만 잘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지하 시간 더 필요하니? 네, 저 이해했어요. 아, 근데 좋아요. 소리니까 보고. 자, 여러분들은 아주 깔끔하게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A 교집합 B와 거기에 교집합 C. 그래서 얘 벤 다이어그램을 얘 하나, 그 다음에 더해지는 교집합 총 3개. 그런 식으로 잘 그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하나하나 바로 표현할게요.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림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그냥 여기 과정에서 표현하게 되면 A 교집합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하얀색의 제가 빗금친 영역이 될 겁니다. 그치? 거기에 이 전체 C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영역이 될 거예요. 딱 중간에 껴있는 영역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I도 중간에 끼어있는 영역이 되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비교집합 C부터 할게요. 비교집합 C는 여기 하얀색. 거기에다가 A의 교집합이니까 전체 A까지 같이 겹쳐있는 여기 있는 이 가장 안쪽에 있는 I.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다. 다시 말해 합집합과 교집합은 서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덧셈, 뺄셈, 덧셈, 곱셈도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이나 교환 법칙을 쓸 때 약간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계산하는 게 복잡한다 싶을 때에는 그거를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으로 계산 쉽게 바꿔버리잖아. 얘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집합 문제를 풀 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쓰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분배 법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게 보통 이제 곱셈이었죠? 그치? 네. 그래서 이 분배 법칙에 대한 것도 집합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는 이런 연산이 있다. 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A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B에다가 한번 C에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마치 곱셈을 이렇게 적용해 주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주고 여기 중간에는 교집합이 그대로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합에서도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러면은 요것도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있는 교집합에 대한 것도 얘 한번 뒤에 한번 해가지고 얘도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얘를 먼저 찾아주시고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도 벤 다이어그램에 맞게 되는지를 한번 색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 딱 122쪽에 그걸 색칠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색칠 쭉 해봐요. 왜 이렇게 귀찮아해?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서 이그젠플 5번을 한번 해보십시오.
찾나요? 좋아요. 밖에 나오는 게 많아요. 밖에 나오는 게 맞는데 요거는 잘못 색칠한 것 같아요. 자, A 합집합의 B 교집합 C거든요. 네. B 교집합 C를 먼저 하면은 여기 그렇지. 거기다가 A 합집합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합집합인데요. 이렇게 그렇지. 여기 붙이네요. 응. 이거 이해돼요? 네. 응. 먼저 A 합집합 B를 해야 되겠네요. 저기 그렇지. 얘하고 얘를 한 거고 거기다 A 합집합 C를 하면요. 이렇게 그렇지. 거기에 해당하는 교집합 겹치는 연립만 색칠해야 되는 거지? A랑 그렇지. 아니요. 왜 이렇게 똑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똑같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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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합집합. 이거 왜 여기가 왜 여기가 B 합집합 C는 어디죠? 여기 그렇지. 그거랑 A랑 겹치는 영역은? 아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두 개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먼저 B 교집합 C부터 색칠해 볼까요? 거기서 A 합집합이 같이 들어가죠. 그렇지.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이거 다 먼저 색칠해 주는 게 안 헷갈릴 거예요. A 합집합 C는요 뒤에 거.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사선 방향이 서로 다른 것들이 겹쳐 있는 게 이 전체에 대한 그렇지. 그거 말고 또 있는데. 그렇지. 잘 되시죠? 잘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많아. 그림으로도 많아. 아, 그냥 여기 색칠만 하면 돼요. 여기 네, 그냥 여기다 색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혹시 여기 비어 있는 건가요? 네. 여기 A 교집합 C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랑 아, 맞아요. 이거랑 똑같은 모양 나는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얘가 비어 있는 건 아니죠? 아, 오케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벤다이어 그림 그리는 거, 벤다이어 그림 색칠하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 우리 차분하게 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알려줄 수 있는 게 더 없어. 그치? 요 정도는 차분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집합에서도요, 크게 교환법칙, 그 다음에 결합법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배법칙,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한다. 어떤 상황에서? 합집합과 교집합 사이에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쓰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거기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 페이지 마지막에 이제 총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얘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차피 합집합끼리는 서로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괄호를 어디에 붙이든 상관없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예 괄호를 안 써요. 상관없으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교집합도 괄호를 따로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뭔가를 표현할 때도 그냥 저렇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괄호를 안 써도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꼭 이렇게 괄호 써줘야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다음 장 넘어올게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은 가장 처음에 예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예제 6번에 1, 2번인데 효린아
자, 먼저 예제 1번 보시게 되면은 A 합집합 이런 식이 얘가 A가 된다라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여줘라 라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서 벤 다이어그램을 잘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채워 넣으시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벤 다이어그램 저는 안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약간 이런 정도로 숙달되면 좋은데 벤 다이어그램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굳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분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쓸 거예요. 그러면 분배 법칙을 쓰는 걸 한번 해보면은 얘는 A 합집합의 A 그리고 교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치? A 합집합 B. 그쵸? 그러면은 결국 얘가 A죠.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A에다가 교집합 A 합집합 B예요. 생각해보면 A하고 B하고 같이 더해져 있는 것 중에서 A랑 중복된 게 누구냐? 걔가 누구죠? A. 그치?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도 되고 그냥 분배 법칙 수식을 쭉 써 내려가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 집합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문제는 그냥 그걸로도 풀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그냥 분배 법칙이나 결합 법칙, 교환 법칙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도 쭉쭉쭉 풀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근데 제가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 푸셔도 충분합니다. 굳이 막 벤 다이어그램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막 노가다 같다 이것도 아니에요. 원래 벤 다이어그램은 푸는 게 맞아요. 얘도 솔직히 분배 법칙 이것도 생각해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서 그려야지만 그렇지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번이 잘못됐던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만 제가 명심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효린이 핸드폰 때려줄래? 때렸어? 잘했어. 두 번째 문제 똑같네요. 좋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까? 추운 사람 있나요? 없으면은 좀 온도 낮출게요. 자, 이렇게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고요. 여집합과 차집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여자가 남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만약에 존재한다라면은 이 A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A라는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들만 모인 거지.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으면 이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게 바로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여집합은 이 A와 반대되는 아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A 옆에 C라고 써요. 조금 약간 지수 쓰는 거에다가 C라고 씁니다. 그래서 얘는 A라는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원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게 되면은 전체 U가 존재할 때 그때 여기 안에 A라는 집합이 존재할 거고요. 이 A라는 집합을 만족하는 I와 그렇지 않는 I, 여기가 바로 A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더 이어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이 A라는 집합과 A라는 여집합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더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가 되죠? 전체. 그치? 근데 이렇게 어떤 집합끼리 더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덧셈이라고 안 쓰고 어떻게 쓰기로 했죠? 합집합.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합집합을 하게 되면 전체 집합입니다. 라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것도 있겠지. 선생님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만약에 A라는 집합을 빼거나 혹은 전체 집합에서 A라는 여집합을 빼게 되면은 그거와 반대되는 아이들이 나오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차집합이에요. 그래서 웃긴 게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거든. 합집합은 더하기 이유를 이런 식으로 써놓고 차집합은 이렇게 쓴다. 나도 이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차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요 빼기기호가 차집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전체에서 어떤 특정한 A라는 집합을 뺐지만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존재하고요. 이거와 다른 B라는 규칙을 만족하는 집합이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뺀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요. 첫 번째 A라는 집합을 먼저 기준을 잡아요.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을 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B를 만족하는 부분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빼버린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이 지금 사라지겠지. 그래서 남는 이 부분이 A 차집합 B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B에서 A 차집합.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그랩을 7번과 8번까지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푸니까 쭉쭉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푸시면서 들으시면 여집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오게 된 거는 결국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집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여집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집합이 문제가 구하라는 얘기는 무조건 전체 집합 범위가 주어집니다. 다 했어요. 네, 9번도 했어요? 아, 8번까지 했어요? 7번, 8번. 아니 이거 빼봤는데 이 사람 네, 요거까지 해보십시오. 선생님, 이게 어렵습니까? 그냥 귀찮은 거잖아, 그치?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렇지. 발전했어. 야! 잘하네, 다들. 근데요, 차집합에서요. 네. A에 속하지만 B에 속하지 않는 거랑 B에 속하지만 A에 속하지 않는 거랑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몇 번? 아, 이그젠플 8번이요? 네. 네. 그래서 1번, 2번 모두 정답이 두 개가 다 나오죠.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 모두 다 구해야죠. 아, 그게 두 개구나. 네, 지우개. 선생님 7번에서 10번 할게요. 근데
B 차집합 A가 없는데요. 1번에서. 잠깐만. 네, 이거는 10. 맞아.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아마 정답은 이런 식으로 쭉 잘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괜찮나요? 네. 아까 지아가 물어본 것 중에 8번에 1번에 B에서 A를 뺐을 때는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A라는 집합 안에 B라는 집합이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공립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집합을 했을 때 없는 경우도 존재해요. 그치?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요,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집합 사이의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선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자꾸 하는 금방 끝나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딱 왜? 이런 관계야. 그럼 이 A하고 B라는 집합은 어떻게 그려지게? 같다. 그렇지. 끝. 두 분, 나머지 두 분도 이해되세요? 아. 잘 잤다. 이따가 7시 10분까지 오세요.